네, 과거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에서는 그 이석기 당원을 제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그 위헌정당 해산 사유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그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월 4일 윤석열이 내란이 원인 행위로 인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제명을 해서 위헌정당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을 빨리 회피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스스로 이런 위헌정당의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출당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4월 4일 헌재 판결로 인해서 제거는 됐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현실화로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지난주에 미국 장이 급락해서 무려 1경원 가까이 공중으로 휘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FTA, 한미 FTA로 무관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빈약한 데다가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전면 무관세인데 비해서 일본은 오히려 부분적인 무관세입니다. 이렇게 또 비관세 장벽도 한국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1% 낮은 24%의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비전략, 노동집약 산업 같은, 그러니까 패션업체 이런 데도 타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OEM 생산 기지를 둔 한세실업, 세아, 또 영원무역, JS 화승 같은 패션업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 이런 의료산업 같은 제조 경쟁력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호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국내 물가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유력한 경쟁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맹국 한국이 전략산업의 제조 경쟁력이 강하고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 신뢰도 크고 전략적 필요성, 전략적 가치가 큰 동맹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전략적 고려 없이 교역 규모와 제조 경쟁력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한미 간의 상호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게 어떤 제품인지 어디서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면밀히 봐서 동종 품목의 또 미국의 경쟁사, 현재 경쟁사 비교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탄핵 기간 동안 정부의 컨트롤타워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또 개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업별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자국우선주의에 바탕한 국가 간의 치열한 관세 전쟁 중에 국가 경제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된 전략적 대응이 기묘합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섣부른 선물 보따리가 자칫 국가 차원의 패키지 대응 전략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선, 반도체, 에너지, AI 협력 등 나름의 카드도 있고 또 선물 보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풀어야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고 최근에는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25% 부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단독으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12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발표로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 규모가 급감하지 않을까, 우리 노동자들이나 현지 이전이 어려운 2, 3차 부품 협력업체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최종 양산차의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전후방 산업의 수출이 제대로 병행만 된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세 문제는 둘째치고 상당한 수직 계열화가 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생태계 자체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모비스, 강판, 물류, 부품, 1차 협력업체 등 자동차 제조 생태계를 통째로 미국으로 이전하는 수직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칫 국내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서 경제 안보 이슈까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강력한 산업 정책을 부활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 전략 산업 육성과 지원, 경제 안보 면에서 해당 기업의 기술 진흥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도 노동자도 국익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 존중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해오고 내수 기반이 약한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개별적으로 가다가는 제조업이 몰락하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당분간 계속될 텐데 성급한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 그리고 정부 차원의 긴밀한 패키지 대응이 있기 전에 개별 기업 단위의 섣부른 선물 보따리를 풀어넣는 일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공감대 속에서 통상협상을 하도록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힘을 실어주고 정부에 부담 주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통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익이 이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절박합니다. 부탁드립니다.